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38명 늘어 누적 11,541명이 됐습니다. 종교 소모임과 관련한 감염 사례가 대폭 늘었는데요. 소규모 교회들은 거리 두기가 자리를 잡은 대형 교회와 달리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 개척교회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들 교회 나갔던 구청 공무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소식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해 폐쇄된 인천의 한 교회. 신도가 불과 10명 남짓한 가족 중심의 개척교회입니다. 인허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역과 관리가 어렵습니다. 장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한 교회는 아파트를 갖다 교회로 하고 있고, 이곳은 표시도 없는 데 있던 거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자리를 잡은 대형 교회와 달리 대부분 작은 사무실이나 지하 공간을 빌려 예배와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입니다. 이곳의 경우처럼 지하에서 서로 접촉한 상태로 종교 행사를 가질 경우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더 빠른 속도로 감염됐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찬송을 반복해서 여러 차례 부르는 것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심지어 현장 조사를 했던 인천 부평구청 공무원까지 감염됐습니다. 보건소에 갔더니 어떠한 사항을 조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갑 끼고 마스크도 다 착용하고 저랑 이제 가서 진행을 했던 거죠. 인천 개척교회발 누적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도까지 포함해 4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 여행을 다녀온 군포교회 목사와 관련된 확진자도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종교시설 4천여 곳과 장례식장, 예식장 콜센터 등 6개 업종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오늘부터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추가로 학교에 갑니다. 전국적으로 178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전체 학생의 4분의 3을 넘긴 약 459만 명이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학원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이 학원가를 특별 점검했습니다. 홍서구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 등 학생 178만 명이 추가로 등교합니다. 지난달 20일 고3을 시작으로 27일에는 고2와 중3,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이 등교를 시작했고 오늘 3차 등교까지 더하면 등교 학생은 약 459만 명, 전체 학생의 4분의 3을 넘게 됩니다. 등교 수업으로 학교에 가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는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530여 곳,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수도권에 99%가 몰려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교육당국은 이틀 동안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학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학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입자를 좀 더 잘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방역 수칙을 어긴 학원이 나오면 집합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입니다. 학원들은 일부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집합 금지 같은 강제 조처를 내린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3차 등교와 관련해 학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오늘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로 상당수 상인들은 임대료 내기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소 보장 임대료 계약을 맺은 곳들은 장사가 안 돼도 한 달 임대료 수백만 원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서울 홍대 앞 쇼핑몰에 들어온 상인들, 최근 폐점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줄었지만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입점 상인은 지난 4월 순이익이 19만 원, 하지만 임대료로 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계속 똑같은 최소 보장 임대료라는 9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라는 금액을 계속 저희가 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입점 당시 맺은 계약 때문입니다. 쇼핑몰 측이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매출과 상관없이 내야 하는 최소 보장 임대료 중 더 많은 쪽을 가져가기로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상인들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하는 겁니다.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지난달에도 지금 했어요. 현실적 판단으로는 저번에 현명한 방법이에요. 계약서에 부득이한 환경 변화가 생기면 임대료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지난해 일부 상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준 데다 납부 유예가 아닌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사 역시 경영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나 상생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점업체에게 임대료 3개월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보장 임대료가 포함된 이런 임대 계약은 대형 쇼핑몰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쇼핑몰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수령 매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저 보장 수수료가 있는 백화점들도 일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 보장 임대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지 여부를 놓고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임대료 갈등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 정부는 5월 말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WTO 국제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6개월간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들어간 건 지난해 7월. 2달 뒤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고 실제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 요구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WTO 제소 절차를 멈추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통보도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문제 삼는 내용을 해결했습니다.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홀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3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는 우리 정부의 시한부 통첩에 일본은 결국 기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WTO의 1심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WTO의 심리는 통상 1년 정도 걸리는데 최종심인 상소기구까지 가면 2년 이상 예상됩니다. 관심은 조건부로 미뤘던 지소미아 종료 카드. 정부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논의 동향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와 대화는 지속하겠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약탈과 방화 등으로 변질되면서 시위대와 군경의 대치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산 과정에서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주의 검시관은 플로이드가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일 밤 워싱턴 DC 차이나타운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공 비행을 하는 헬기 아래로 흩어져 있는 시위대가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투입됐던 군용 헬기 블랙호크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잔해와 나뭇가지 등을 날리며 시위대를 겁주는 작전 기동을 위해서 블랙호크 등이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DC에 폭동과 약탈을 막기 위해 군대가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정규군을 투입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If a city or state refuses to take the actions that are necessary to defend the life and property of their residents, then 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for them. 실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위가 점차 더 격렬해지면서 대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를 어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주민 1명이 군경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I will be here until it's done. We will be here until it's done. We will be here. No justice, no peace. 또 교민들이 많이 사는 LA 카운티에는 약탈이 벌어지면서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한인타운에도 주 방위군이 전격 투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주 해너핀 카운티 검시관은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미 경찰이 플로이드의 몸을 누르고 목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플로이드의 심장이 멎었다는 부검 결과까지 나오면서 미국 내 시위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이렇게 보신 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한인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서부로도 시위와 약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A 총영사관은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상황 최동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상점들 창문을 부수고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다음 날 낮, 로데오 거리의 고급 상점들은 다시 약탈에 대비해 방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Well, we're just putting plywood up where so rioters won't come by and break more glass. Keep it protected. 한인타운과 인접한 베버리힐스와 할리우드에선 연일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또 약탈 행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베버리힐스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낮 1시부터 통행 금지령이 발령됐습니다. 인접한 한인타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이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가게는 약탈범들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 물건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티모빌하고 담배 가게가 벌써 털렸다고. 그래서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유리가 난장판으로 털려 있고. 밤사이 한인타운에서만 5군데 점포가 털렸습니다. 이에 LA 총영사관과 한인회는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한인타운의 경찰력 투입도 약속받았고 주 방위군도 전격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LA 폭동 때의 악몽을 떠올리며 많은 한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4.29 폭동을 겪어봐 나서 틀림없이 경찰이 이거 지키지 못한다.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날이 밝아오자 한인타운의 상당수 점포는 가림막 방벽을 설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제가 28년을 비즈니스하면서 4.19를 지금 2번을 겪는데요.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코리아타운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 10분도 안 걸립니다. 인종차별을 함께 극복하자며 메시지를 내놓은 LA 한인들. 하지만 인접한 곳에서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어 자칫 28년 전과 같은 폭동의 불길이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향후 수사에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입감된 유치장에서 8시간여 만에 풀려난 겁니다. 피해자하고 시민분들께 하신 말씀. 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혐의를 인정한. 앞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전 시장은 어제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강제성을 띤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영장전담 조현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증거가 확보되고 피의자도 범행을 인정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내세워 구속 수사를 피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향후 수사에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경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총선 전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다른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9살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채 여행용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의붓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는데 아들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들어가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아이의 몸에는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남아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저녁 9살 어린이가 이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가로 40cm, 세로 60cm 크기의 여행용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의붓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왔을 때 어린이는 산소 부족으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오랜 동안 산소가 좀 부족했을 때 보이는 그런 반응이 아닌가. 발견 당시 집에는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 없었고 의붓 어머니의 친자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붓 어머니는 아이가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들어가라고 했고 두세 시간 후 확인하니 의식 불명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어린이 몸에서 멍자국과 흉터가 발견됐습니다. 상습적으로 학대받지 않았는지 의심이 가는 증거들입니다. 정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뭐 담뱃불로 그런 게 아닌가 약간 추측되는 상처들과 뭐 엉덩이에 날카롭게 선으로 된 이렇게 흉터들이 좀 많이 보이는. 이 어린이는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몸 상태를 본 당시 의료진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관할 기관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붓 어머니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서쪽에서 다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현재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비는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특히 목요일 영남 내륙지역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아서 한여름처럼 덥진 않겠고요. 주 후반 들어서는 30도 안팎의 전국적으로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부산 18도, 창원 17도, 철원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8도, 대전과 전주 30도, 대구 31도까지 올라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그 밖의 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